사실 비뇨기과에 안 가는 이유는 딱 두 가지죠. 첫 번째, 평생 성기능 약물에 의존할 수 없잖아요. 아무리 내성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요. 두 번째, 의사들도 기껏해야 약을 주거나 수술만 받으라고 하지 명확한 완치 방법을 잘 모르고 있어요. 공감하시죠? 공감하시면 고개를 끄덕여주세요. 자, 끄덕인 사람 있죠? 끄덕인 사람은 벌칙입니다. 뒤로 가게 하지 말고 끝까지 들으세요. 안 들으면 손해예요. 오늘부터 모든 성기능 문제들 뿐만 아니라 각종 도파민 관련 증상들과 중독 증상들을 완치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릴 테니까 그냥 이 영상 끝까지 보세요. 오늘 목차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남성 성기능 문제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 두 번째, 상대에 따른 심리적인 요인. 세 번째, 자신의 누적된 성생활 습관에 따른 호르몬 분비 체계 변형에 의한 요인. 네 번째, 심리적 요인일 경우에 완치 프로그램 설계 매뉴얼. 첫 번째, 남성 성기능 문제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 수천 명의 성기능 상담을 하고 완치시킨 상담사로서 100%의 확신을 갖고 말하는 건데 여러분이 10대건 70대건 모든 성기능 문제는 완치가 가능합니다. 선천적으로 성기능 문제를 타고난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99%가 모두 후천적인 요인으로 인해 생긴 증상들이기 때문입니다. 남성 성기능 문제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 상대에 따른 심리적인 요인. 두 번째, 자신의 누적된 성생활 습관에 따른 호르몬 분비 체계 변형에 의한 요인. 여러분이 첫 번째 요인으로 성기능 문제가 발생했다고 진단받으려면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분명 얼마 전까지는 만족스러운 성기능으로 관계가 가능했는데 최근 들어서 새로운 상대와 관계할 때 이상 증상을 겪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두 번째 요인일 확률이 큽니다. 첫 번째 요인을 간단하게 말하자면 마음 시민성입니다. 대체적으로 예민한 성격이거나 완벽주의 성향이 있거나 다른 사람들보다 생각이 많은 성격의 사람이라면 이런 문제를 최소한 한 번씩은 겪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처음 겪게 되면 10명 중 9명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명 이전에 다른 상대와는 완벽한 성기능으로 관계가 가능했는데 내가 이성을 만나지 않은 사이에 내 성기능이 퇴화한 건가? 이런 잘못된 생각으로 이별했던 전 연인과 성관계를 가지는 이상한 남성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아직 그 상대와의 호르몬 케미가 낯설기 때문입니다. 아직 상대와의 친밀감이 높지 않거나 상대의 반응에 신경을 너무 써서 긴장을 하거나 친밀했던 상대와의 성관계만큼 이번 상대도 만족시켜야겠다는 강박에 사로잡히게 되면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분비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심리 상태가 곧 뇌 반응으로 연결이 되고 뇌 반응이 호르몬 분비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번 실패를 경험하게 되어 만약 트라우마가 형성이 된다면 계속해서 그 상대와의 관계를 할 때마다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를 인지하고 한 번이라도 극복한 경험이 있다면 다음에 또 이런 문제가 나타났을 때 초반 속궁합의 문제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돼서 쉽게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최소한 5번은 관계를 가져야 서로가 친밀해지고 갈수록 서로의 호르몬이 케미컬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처음에는 속궁합이 별로 안 맞았는데 맞춰나가니 갈수록 좋아지더라고요 라는 여성들의 인터뷰들이 많은 겁니다. 남자 쪽이 상대방에게 무심해서 그다지 생각이 많지 않다거나 여자 쪽이 엄청나게 적극적이지 않는 한은 처음부터 호르몬이 잘 맞는 커플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예민하고 생각이 많은 여러분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끊어내려면 답은 하나입니다. 성공 경험하기. 다른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기능 발생 원인이 두 번째 요인이었다면 절대 성기능 관련 약물을 복용해서는 안 되지만 첫 번째 경우라면 일시적인 심리적 반응이기 때문에 비뇨기과에서 약물을 처방받아서 악순환을 빨리 끊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단약입니다. 쉽게 말해서 약을 끊어내는 과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디까지나 트라우마와 악순환을 끌어내기 위해 일시적으로 약을 이용하는 것이지 장기적으로 약에 의존하는 걸 경계해야 합니다. 약만 잘 끌어내면 완치율은 100%에 가까우니까 성기능 문제 증상을 몇 번 경험했더라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약을 어떤 방식으로 끌어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자신이 의심의 여지 없이 상대에 따른 심리적인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성기능 문제라고 판단이 되면 무조건 전문 비뇨기과를 방문해서 증상에 맞는 처방약을 약국에서 처방받는다. 2단계, 복용 방법에 따라 관계 전 30분, 1시간 전에 공복 상태, 금주 상태로 한 정을 복용하고 관계한다. 3단계, 약효를 확실하게 봤다면 4단계로 넘어간다. 만약에 약효가 애매하다면 1단계에서 더 용량이 센 약물로 재처방을 받거나 만족스러운 성기능이 발현될 때까지 2단계를 반복해본다. 절대 약효를 봤음에도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는 행위를 금지해야겠죠. 4단계, 이번에는 한 정이 아니라 반알로 쪼개서 복용하고 관계해본다. 반으로 쪼개지는 약물이 아니라면 다시 비뇨기과에 내원을 해서 용량이 절반인 동일 약물을 처방을 받으시면 됩니다. 약해진 약물에도 약효를 확실하게 봤다면 5단계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약효가 애매하다면 0.5정을 온전하게 복용하고 관계에서 만족스러운 성기능이 발현될 때까지 반복해본다. 이때에도 절대 약효를 봤음에도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는 행위를 금지해야겠죠. 5단계, 약물을 먹지 않고 관계해본다. 약물을 먹지 않았음에도 예전 친밀했던 상대처럼 온전한 성기능으로 관계가 가능하다면 더 이상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증상이 다시 나타난다면 4단계에서 5단계가 성공할 때까지 계속해서 이를 반복한다. 이때에도 절대 약효를 봤음에도 완전히 단약하는 걸 시도하지 않는 걸 금지합니다. 다음으로는 여러분이 두 번째 요인으로 성기능 문제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겪고 있다면 90%가 넘는 확률로 이 두 번째 요인으로 발생했을 확률이 큽니다. 여러분이 만약 성관계 상대가 다르더라도 계속해서 같은 증상이 반복이 되거나 어느 순간부터 한 번이라도 성기능 문제에 대한 걱정 없이 성관계를 한 적이 없다거나 같은 상대에게 시간이 지나도 계속해서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면 두 번째 요인일 확률이 큽니다. 두 번째 요인을 간단하게 말하자면 뇌의 시민성입니다. 대체적으로 과거부터 반복해왔던 안 좋은 자위 습관, 성관계 습관, 일상생활 습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여러분의 도파민 수용체가 그에 맞게 변형이 됐기 때문에 성기능 문제가 나타나는 것에 뇌가 이미 적응된 상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절대 약물로서 해결하려 하면 오히려 증상이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호르몬 분비 체계를 정상적으로 회복시켜야 본질적으로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약물로서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증상만 일시적으로 틀어막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약물을 먹다가 약 복용을 중단하면 99%의 확률로 똑같은 성기능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게 약에 의존하게 되고 장기간 복용하다 보면 내성이 생겨서 부작용이 심할 정도로 강력한 약물 복용 없이는 아예 성생활이 불가능한 지경에 다다르게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른 해결책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간단한데요. 장기간 기간 설정을 하고 서서히 성생활 습관을 개선시켜서 도파민 수용체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요인으로 나타난 성기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마스터 키입니다. 즉, 이 경우에는 자신도 모르게 중독되어 있는 안 좋은 습관들을 서서히 없애나가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서서히입니다. 절대 한 번에 끊어내거나 지금까지 하는 아예 다른 습관을 강행함으로써 뇌에게 스트레스를 주면 안 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면 뇌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시켜서 결국에는 얼마 못 가서 다시 원상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뇌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서서히 바꿔나감으로써 수개월 이후에는 자신이 건강한 습관로 성생활을 하는 것이 익숙하고 오히려 더 편한 상태에 이르러야 모든 증상이 완치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지침에 대한 믿음과 조급해하지 않는 여유로움입니다. 여러분이 초중반에 직효가 나타나지 않아서 포기를 하게 된다면 혹은 빨리 완치하고 싶은 조급한 마음에 지침을 임의대로 변형하거나 생략해서 수행한다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복의 원리 자체가 마지막 단계를 수행한다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단계까지 가는 과정에서 도파민 수용체가 정상적으로 서서히 회복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가 1년 6개월 동안 유튜브 영상을 업로드하지 못했었는데요. 사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상담 회사에 상담 신청이 너무 요새 많이 들어와서 저에게 상담을 받으시려면 한 2주가 넘게 예약을 기다려야 하는 등의 많은 좀 사업적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동안에 2000여 건의 상담을 진행을 해오면서 저의 노하우를 담은 이북을 발간했습니다. 모든 도파민과 호르몬 문제, 중독 문제, 남성 성기능 문제들을 포함해서 신체적, 정신적 건강, 인간관계, 자아실현, 행복한 삶 등등을 호르몬이라는 키워드로 풀어내서 명확한 완치와 해결책들을 제시했습니다. 제가 발간한 이북, 도파민 인생을 붕괴하러 온 구원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무료로 볼 수 있는 버전의 링크를 고전 댓글에 남겨드릴 테니까 무료로 많은 유익한 정보들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북도 발간했겠다. 유튜브 활동에 좀 더 집중을 해서 구독자 여러분들 인생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호르몬과 건강 정보들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만큼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